자, 20번 문제도 19번 문제와 같이 중킬러 그리고 킬러에 입문하기 위한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이가 좀 길겠지만 자세하게, 좀 지루하겠지만 자세하게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 풀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것이 한눈에 다 그려지거든요. 문제를 보자마자. 그래서 선생님 눈에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 눈에 다 한꺼번에 보이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잘 소화를 하면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풀이 방법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눈이 트일 겁니다. 자, 20번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다항함수 fx가 라는 워딩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 자체가 아마 18번 문제였나?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다른 문제에서 우리 그 교과서에서 3차 함수 fx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fx의 식을 알아내라 라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평가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문제 평가원에서 가져온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평가원에서 알려주는 암호, 숨겨놓은 암호 같은 거예요. fx의 식 구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f-2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함수값이죠. 함수값을 구하라는 것도 사실상 식을 추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 식을, 이게 주관식이라면 식을 답으로 하는, 그러니까 식을 묻는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식을 OMR 카드에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식을 물어보고 싶은데 대신 물어보는 게 함수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맨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다항함수라는 힌트를 주고 있고 함수값 물어보고 있네. 이거 사실상 식 구하라는 거네. 이거 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고 왼쪽에 문제풀이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당연하게 풀이가 떠오릅니다. 식을 추론하는 거는 일단 1번, 2번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1번에 보면은 f알파가 0이라는 사실과 fx가 x-알파라는 하나의 인수, x-알파가 fx의 하나의 인수라는 것과 그리고 y 이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알파, 0에서 만난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모두 같은 말이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엮여져 있죠. 이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말이다라는 게 아주 당연하게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f 알파가 0이다 라는 말은 알파가 방정식 fx 이꼴의 실근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는 문제풀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고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학교 수업에서도 누차 강조했습니다. f알파가 0이라는 언급을 보고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이제 실근에 알파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f알파가 0이 되는데 그러면 이 fx라는 다항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항식의 측면에서 보면은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fx의 식을 만들어 나갈 때 마치 fx를 레고 블록 조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fx를 구성하는 인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x-알파라는 인수 하나 찾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fx의 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함수의 측면에서 보자면 y 이꼴 fx라는 함수 그래프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은 함수 그래프가 x값이 알파일 때 x축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상황인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fx는 x-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냥 간단하게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거는 f3은 0이다. 쉽게 눈에 보이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무슨 뜻일까? x축과 3,0에서 지난다라는 x축과 3,0에서 이 함수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fx라는 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실제로 fx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식을 만들어 나갈 때
그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구해서 인수를 구해 나가는 식으로 식을 추론할 건데 이 20번 문제가 그걸 보여주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fx의 식을 추론할 때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결국에는 최고차항이 있고 몇 차인지에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뭐 상수항이 있고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fx가 어떤 거시적인 정보를 갖냐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는 다 모양이 비슷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위치만 조금씩 달라질 뿐 모든 2차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전부 다 함수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시적인 함수를 멀리서 봤을 때의 정보예요. 그래서 또는 3차 함수도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한 3차 함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멀리서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이런 거는 멀리서 보면은 살짝 이렇게 생겼을 뿐 이런 데서 살짝 꺾어질 뿐이지. 그래서 거시적인 정보는 멀리서 봤을 때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차수 함수의 fx의 정보 다양한 정보 중에서 차수는 이러한 거시적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아까 봤겠지만 차수가 같다 하더라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또 거시적인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2차 함수라 하더라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멀리서 봤을 때 다 이렇게 생겼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그 멀리서 봤을 때 다 이렇게 이건 천차만별 모양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차수와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 정도가 함수 fx의 거시적인 정보가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함수 fx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만약에 극한으로 된 힌트가 있다면 거시적인 정보는 주로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정보에서 주로 거시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이건 나중에 이 문제 풀면서 나올 테니까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미시적인 정보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굉장히 가까이서 어떤 한 점 근처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fx의 실근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인수가 뭐냐, fx라는 식의 다항식의 인수가 어떤 인수를 가지냐,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뭐냐. 미분계수가 뭐냐는 것은 그래프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전부 미시적인 정보, 한 점 근처에서의 정보인데 이런 것들은 극한 중에서도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무한대가 아니라 x가 어떤 숫자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힌트에서는 함수의 차수나 최고차항 개수는 부호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실근이나 인수나 미분 개수 같은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죠? 자, 이 문제를 풀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 fx의 차수를 알았다, 최고차항 개수의 부호를 알았다, 실근을 알았다, 여러 가지를 알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fx의 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준킬러를 도전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필수적으로 마스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다항함수 fx라고 주어졌을 때부터 이거는 식을 만들라는 문제라는 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시적인 정보로 우선 차수를 알아볼까, 자,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fx의 식을 구하려면 얘가 최소한 몇 차식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몇 차식이냐 하는 것은 차수는 거시적인 정보니까 뭔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이런 모양을 찾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보면은 없어, 그런 극한이.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된 것만 있으면 차수는 못 구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식이 심상치가 않아요. x가 들어갔으면 좋을 자리에 x분의 1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무한대로 바꾸고 싶은데 마침 여기가 x의 정반대 역수인 x분의 1이 들어가 있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 x분의 1을 차라리 t로 치환을 하면 그러면은 x가 0에 이제 우극한으로 가는 상황은 사실은 t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뒤에 답지를 봐도 이렇게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그 치환하는 데는 다 이런 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좋은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좋은 수학 문제일수록 풀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이유는 여기를 뭐로 만들 수 있냐면 x분의 1이 아니라 t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fx분의 1이 다루기 쉬워요? fx가 다루기 쉬워요? 여기 함수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그냥 간단하게 x 모양이게 다루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fx분의 1보다 다루기 쉬운 ft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치환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치환하면은 x는 모두 다 t분의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어진 1번식은 리미트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x는 모조리 t분의 1로 바꿔주니까 t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1이 될 거고 t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ft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모양이 쉽게 바뀌어지고 여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졌고 뭔가 번분수 꼴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번분수만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t의 세제곱을 모조리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ft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 남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이 현재 4. 자, 이렇게 하면은 다항함수 fx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차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찾았고 이제 여기에서 fx의 차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2차식이고 여기가 또 2차식이 되어야 2차식분의 2차식 해서 개수가 실수로 수렴하겠죠. 그 말은 얘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러면 t의 세제곱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ft는 몇 차식이다? 4차항은 없을 거고 3차항을 뭘 갖고 있겠다? t의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얘랑 이제 없어져서 3차가 아니라 2차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차식을 갖고 있는데 2차항을 갖고 있는데 최고차항 개수는 4가 되어야 1분의 4 해서 극한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최고차항 개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차수의 개수까지 구해내버렸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뒤에는 모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지수로 둡니다. 자, 방금 아주 중요한 거 나왔어요. 알아낼 거 알아내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은 뭐 해라? 미지수 처리해라. 뭐 앞으로 수백 번 문제 이런 문제 풀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봐두고 앞으로 문제 풀면서 계속 해나가면 돼요. 자,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직 우리가 건들지 않은 두 번째 식으로부터 여기 a, b만 구해내면은 fx의 식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식을 건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식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미시적인 극한입니다. 아까 함수 fx의 식을 추론하는 데서 미시적 정보는 뭐가 있다고 했죠? fx의 실근이나 인수나 인수를 만약에 x-1을 갖는다는 말은 실근이 1이라는 말이라서 인수를 구한다는 말이나 실근을 구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미분계수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고 2번을 바라봐야 됩니다. 2번 식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2번 식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수 전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로 수렴을 하고 특히 이제 0이 아니니까 분자 분모가 운명 공동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자 역시 0으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왜? 둘은 운명 공동체니까. 방금 선생님이 살짝 설명하고 넘어간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 22쪽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넘어갑니다. 20번 문제를 풀 정도면은 22쪽에 나오는 그 내용은 잘 마스터했으리라 보고,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수가 마이너스 1, 즉 실수로 수렴하므로 분자가 0으로 가니까 f-3이 0이다 라는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억과 니은 정보 가지고 계속 a와 b를 구해나가서 fx의 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 식을 구해낼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a, b를 구해야 되는데 힌트를 하나 얻었어. 그러면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힌트 하나만 더 얻으면은 a, b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식 하나, 힌트 하나를 더 얻는 과정은 풀이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여기서부터의 풀이는 이제 풀이 1과 풀이 2를 소개할 텐데 풀이 1은 조금 더 교과서적이고 그 기교를 부리지 않은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있다가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풀이 2에서는 조금 더 고급자 버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1은 우리 교과서 예제에서 계속 했던 것처럼 f-3은 0이라는 이 식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다가 말 그대로 방금 우리가 구한 니은을 단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f-3은 여기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36 마이너스 3a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이것이 0이라고 방금 니은에서 구했으니까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을 얻습니다. b는 3a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와 b에 관한 관계식 하나만 더 얻으면 완성되는 거죠. 아직 우리가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써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들고 와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여기서 fx식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fx식은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됐냐면은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근데 b는 방금 우리가 3a 마이너스 9라고 구했으니까 fx식이 이까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2번 식을 한 번만 더 들고 오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분모도 그냥 인수분해 해 주겠습니다.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9.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원칙대로 푸시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리고 분자도 아까 0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전형적인 0분의 0꼴이니까 원칙대로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분모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분자만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이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쯤이면 마스터 해놓으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차 방정식에다가 식이 기니까 이 인수분해를 할 때 좋은 방법은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다 가져와서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원할 때 조립제법이 편리한 이유는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분모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아래 위로 약분해야 되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도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3이 실근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면 실제로 조립제법 성공하고 fx를 인수분해하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분의 x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하고 나머지 약분하면은 실제로 극한값이 마이너스 5분의 a 플러스 3이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a 값이 2라고 나오죠. 그럼 a 구했으면은 여기 fx 자리에다가 a에다가 2를 대입만 하면 fx식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fx식은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완성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f-2의 값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 풀 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함수값을 묻는다기보다는 그 앞에 식을 묻는 문제
실제로 식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까지가 풀이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풀이 2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풀이 2는 조금 더 세련되게 fx식을 추론하는 방법인데 f-3이 0이니까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까진 알았고 fx는 이제 3차식이니까 문제는 여기에 2차식 얘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2차식이고 최고차 항 개수가 1이니까 여기 2차 항의 개수는 1이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x의 항을 결정하고 개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2차 항이 이거 두 개 곱한 거 플러스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돼야 되죠. 근데 이 파란색으로 두 개 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숫자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1이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두고 아직 우리가 써먹지 않은 두 번째 식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k만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분모를 인수분해해주면 x 플러스 3이 되고 x는 2가 되고 분자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fx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약분해주면 극한값이 마이너스 5분의 6 플러스 k가 나오는데 얘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이 간단하게 나오죠. 따라서 fx식이 아까보다는 훨씬 빠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고수라고 하면 너무 웃기고 1등급 아니 2점 초반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실수 하나도 점수의 좌우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간편하게 식을 추론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